자, 오늘은 요르단과 이란으로 한번 떠나볼 건데요. 그냥 멋진 풍경을 보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유네스코 유적지들 속에 어떤 놀라운 생각들이 숨어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그런 여정입니다. 혹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실제 인물이 와디럼 사막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거대한 풍경 앞에 서면 정말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면서 겸손해진다고요. 수천 년 전에 그 풍경이 주는 압도적인 느낌, 그 경외감,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런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심지어 돌을 깎아서 궁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거대한 유적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요르단의 페트라, 그리고 이란의 페르세폴리스인데요. 고대 세계가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들이죠. 상상이 가시나요? 페트라는 말 그대로 붉은 사막 절벽, 그 돌덩어리 자체를 파내서 만든 도시예요. 그리고 페르세폴리스는 이건 뭐 거대한 돌 테라스 위에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을 딱 하고 세워놓은 거죠. 보면 볼수록 이게 사람이 만든 게 맞나 싶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물들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기술에 있습니다. 이 척박한 자연 환경을 이겨내고 문명을 꽃피운 그야말로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곳의 지혜가 정말 대단한데요.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서로 달랐지만 기가 막히게 독창적이었어요. 먼저 페트라. 여기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그러니까 홍수를 막으면서 동시에 그 귀한 물을 저장하려고 댐이랑 수로를 만들었어요. 반면에 이란의 야즈드는요, 카나트라고 불리는 지하 터널을 만들어서 저 멀리 산에 있는 물을 도시까지 끌어온 거예요. 정말 다르지만 둘 다 천재적인 해결책이죠? 근데 야즈드에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윈드타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수백 년 된 자연 에어컨이에요.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탑이 바람을 잡아서 아까 말한 그 카나트 지하수로의 차가운 물 위로 슝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기가 시원해지겠죠? 그 시원한 공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는 거죠. 진짜 간단한데 천재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기술을 넘어서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 했던 고대 사람들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기술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애초에 왜 이렇게 척박하고 외딴 곳에 도시를 세웠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도시들이 당시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고대 세계 무역의 심장이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향료길, 즉 인센스 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향료가 그냥 좋은 냄새 정도지만 그때는 유향이나 몰약 같은 게 글쎄요, 거의 금이랑 맞먹는 가치였어요. 페트라는 바로 이 황금길의 한가운데, 요즘 말로 하면 목 좋은 곳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부를 쌓을 수밖에요. 그냥 도시가 아니라 당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하나의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고대 문명이라고 하면 다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었어요. 페트라의 향료길, 페르시아 제국이 닦아놓은 길, 나중에 생긴 실크로드까지. 이게 다 거미줄처럼 얽혀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경제망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훨씬 전부터 세상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돈과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력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 거대한 제국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번에는 통치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독특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철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 가보면 벽에 새겨진 부조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보면 진짜 재밌어요. 보통 정복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보여주려고 막 무릎 꿇리고 그런 모습을 그리잖아요. 근데 여긴 달라요. 정복당한 28개 나라 대표들이 선물을 들고 오는데 그 표정이 굴욕적이거나 슬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도 이 제국의 일원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힘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자는 페르시아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이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요. 로마는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처럼 다들 로마 사람처럼 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페르시아는 정반대였죠. 너희 방식 그대로 살아도 좋다. 너희 신을 믿고 너희의 문화를 지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국 안에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걸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정말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그냥 구호에 그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이라고 불리는 유물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고 선포해요. 이게 무려 2500년 전의 일이에요. 정말 믿기시나요? 자, 그럼 이런 수천 년 전 이야기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옛날엔 그랬구나 하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오래된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유산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란의 야즈드에 가면 조로아스터교 사원이 있는데요. 거기엔 무려 155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불꽃이 있습니다. 1550년이요. 정말 엄청나죠? 이 불꽃은 그냥 불이 아니에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정신이, 그들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생생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거죠. 과거는 박물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도 이렇게 뜨겁게 숨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관용의 정신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었던 곳이 바로 이스파한입니다. 실크로드의 심장이었던 이 도시에서는요,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아까 말한 조로아스터교도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장사하고 교류하며 살았어요. 그야말로 고대의 코스모폴리탄이었던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가 이 고대 문명들한테서 물려받은 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지속 가능한 건축 기술도 있고요. 다문화 사회의 해법을 제시하는 통치 모델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쓰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 이것도 사실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온 말이랍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듯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3세기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루미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넘어 저 멀리 들판이 있네. 내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리.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굳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공간, 바로 그곳에서 서로를 만나자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페르시아를 넘어 독일의 대문호 괴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그러면 알게 되리라. 동양과 서양은 결코 나뉠 수 없다는 것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놀라운 유산들은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니에요. 동양과 서양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인류의 위대한 자산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